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세상에는 오직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아들들과 3며느리들 모두 8명만 남은 상태예요. 이제 노아의 3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후손들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데 창세기 10장에서 셈, 함, 야벳의 족보를 통해 장차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게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 인류는 누구를 통해 여러 민족으로 변성하게 될까요? 그 다음 야벳의 후예를 통해 과연 어떤 민족이 등장하게 될까요? 셋째, 함의 후예를 통해 어떤 민족들이 등장하게 되나요? 특히 누가 등장하게 되나요? 넷째, 셈의 후예를 통해 누가 등장하게 될까요? 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셈, 함, 야벳의 후예들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는 아담, 다음으로 아벨 대신 셋으로 이어지고 셋의 후손들이 등장하다가 노아에게서 멈춰서 노아에 대한 역사적 사건이 창세기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펼쳐지게 돼요. 지금까지 이에 대해 쭉 배워왔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노아는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함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베풀고 그러고 난 후 죽게 되면서 창세기 9장이 끝을 맺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인류는 누구를 통해 여러 민족으로 번성하게 될까요? 바로 창세기 10장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는 말씀대로 결국 인류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의 번성으로 인해 5절, 20절, 31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족속들과 가문들과 언어들로 나뉘어 갈라져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어떻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누구의 조상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노아의 3 아들들 중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 셈이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일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야벳의 후예들을 통해 과연 어떤 민족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에 대해 살펴보면 창세기 10장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라고 야벳은 7 아들을 두었어요. 먼저 고멜에게는 아스그나스, 디밧, 도갈마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고멜을 통해 게르만 족속이 등장하게 되고 도갈마의 후손들은 하란과 갈그미스 사이에 거주했어요. 야벳의 아들 중 메색은 소아시아 길리기아 북방에 거주하며 나라를 세웠어요. 다른 아들인 야완은 이오니아,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으로 헬라인의 조상으로 야완의 아들들은 엘리사, 그리스, 달시스, 기띔, 그리고 도다님이에요. 그중 달시스는 그의 후손들이 세운 성읍의 이름으로 오늘날 스페인 남부 해안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창세기 10장 5절 바닷가에 땅에 머물렀더라 라는 말씀대로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섬과 해안 지역에 머물면서 번성하게 돼요. 그 다음 함의 후예를 통해 어떤 민족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특히 누가 등장하게 되나요?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즈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라고 함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먼저 구스의 자손들은 아프리카 북동쪽 애굽 아래에 거주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디오피아를 말해요. 구스의 아들들은 스바, 하웰라, 삽다, 라마, 삽드가 그리고 니무롯이 있었는데 이 니무롯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노아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임으로 등장하게 되는 창세기 6장 4절,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결국 네피림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이 함의 후손들 중에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함의 아들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시날과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 니느웨 같은 고대 도시 국가를 건설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니므롯에 대해서는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서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미스라임은 구스의 둘째 아들로,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애굽을 가리키는 히브리어로 함의 땅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그의 후손들이 거주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미스라임은 애굽 문명의 창건자로 창세기 10장 14절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라고, 미스라임에게는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 가슬루힘이라는 아들에게서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족속인 블레셋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 붓은 함의 셋째 아들로, 붓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고대 리비아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후손들은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에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라고, 먼저 헷의 후손들은 큰 제국을 건설했고 철기 문화를 일으킨 족속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 이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이하게도 셈의 족보가 맨 마지막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는 이 계보가 단순한 세상적인 일반적인 족보가 아닌 구속의 족보임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0장 21절, 셈의 아들은 엘라와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라고,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셈의 족보는 셈의 아들들 중 아르박삭의 자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아벨을, 그 다음 벨렉과 욕단을 낳았는데 욕단으로부터 아라비아 10세 족속이 등장하게 돼요. 창세기 10장의 셈의 족보는 욕단의 후손들을 소개하며 끝을 맺고 있어요. 그렇다면 셈의 후예를 통해 누가 등장하게 되나요? 창세기 11장 중반에 또 한 번 셈의 족보가 등장하게 되는데 아르박삭의 또 다른 아들인 벨렉의 후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벨렉은 르우를, 르우는 수룩을, 그리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창세기 11장 25절부터 26절에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라고, 마침내 데라의 3 아들 중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돼요. 결국 아르박삭의 아들 중 벨렉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이로써 이제 앞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이제 앞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첫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